우리가 60대에서 70대 이 부분을 young old, 그래서 old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개 본인이 알았던 것이 그게 베스트,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에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말에 좀 경청을 하고 그리고 존중과 배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펼치시고자 하는 인생이 내가 그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지? 이런 비판의식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그런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4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한국이 대응을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제가 퇴임을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2022년 10월부터 전북대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센터의 석좌교수로 일하다가 지금은 전북대의 교수로서 지역발전연구원장을 재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 보건소에 가보시면 치매안심센터라는 형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가정적으로 또 혹은 사회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 장관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무리하더라도 우리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걸 조금 더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인지 등급을 장기요양보험의 이제 서비스로 편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가 치매는 책임진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한 바가 있고요. 또 복지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굉장히 6.25를 거치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의식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양의식을 이제는 조금 사회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 그래가지고 부양 의무제를 이제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고령층에 진입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1955년부터 63년까지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고령층으로 들어오면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WHO 국제기구에서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사회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혁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측면에서 이런 변화가 도래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생산력 저하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노인에 대한 부양, 또 연금, 의료, 복지 비용 증가로 경제 부담이 증가가 될 겁니다. 또 개인 건강으로 보면은 중증 혹은 복합성,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구도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특히 80대 후기 고령층은 의료, 정신건강, 치매, 장기요양 서비스, 간병 문제 등에서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또 그에 따르는 게 은퇴 시기의 연장도 오고요.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건강도 굉장히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런 ICT의 발전에 따라서 환자 관점이 아닌 의료 소비자로서 웰니스의 증가도 크게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 분야에서 보면 이제는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소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등 수요 기반 서비스 이용 욕구도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ICT가 굉장히 발전하게 될 거고요. 빅데이터, 또 AI, 사물 인터넷, 로봇, 또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 분야와 겹쳐서 접목이 돼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속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거고 또 보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건의료 분야는 특히 첨단 생명공학과 같이 결합을 해서 바이오스 산업의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성장도 전망이 됩니다. 네, 시니어는 우리가 크게 좀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개 60대에서 70대 중반까지 전기 고령층과 그 이후에 후기 고령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60대에서 70대 이 부분을 young old, 그래서 old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종사하셨던 각 분야, 특히 이 보건의료 분야든 혹은 사회서비스 분야든 거기에서 얻은 경륜과 지혜를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4세이신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 철학자이시죠. 이분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윤동주 시인과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 104세이신데 살아보니 60세에서 75세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황금기였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하면 그전에는 두 단계로 해서 30년 동안은 첫 30년 동안은 본인들이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기였고 그 뒤 30년은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3단계로 나눠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의 그 나머지 30년은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인생의 시기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황금기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면서 자신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제 퇴직하면 나 이제 다 살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생 황금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황금기를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의 삶은 from now. 지금부터 삶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까지 종사하셨던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 있다면 더욱더 앞으로의 미래는 더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으로 변화될 우리 사회의 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사회서비스나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이걸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용기, 그리고 끈기,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대개 본인이 알았던 것이 그게 베스트,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에 이제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보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말에 좀 경청을 하고, 그리고 존중과 배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펼치시고자 하는 인생이 내가 그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렇지? 이런 비판의식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그런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